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도 신은택 원장님 모시고 암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병원장 신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주제는요? 네, 오늘은 특히 위장관 계통의 수술을 하셨던 환자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내용인데요. 복부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장폐색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한약 처방, 그리고 양생기공요법인 안복행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장폐색이라 최근 유명 방송인인 모 원장님의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질환이기도 합니다. 자,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장폐색은 장, 특히 소장이 막혀서 음식물이나 소화액 그리고 가스 등 장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입으로 먹은 음식이 소화 흡수 과정을 거치고 남는 찌꺼기가 항문을 통해서 빠져나가기까지 장은 하나의 긴 관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관이 막히게 된 상태를 장폐색이라고 하는 거죠. 기질적인 원인으로 인해 장이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장의 운동이 저하되어서 기능적인 폐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폐색은 주로 복부 수술을 한 이후에 장 운동이 저하되어 생기는 마비성 장폐색, 그리고 장의 유착으로 인한 소장폐색이 가장 흔한 경우인데요. 이외에 탈장으로 인한 장폐색, 또 암과 관련해서 커진 종양이 직접 장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양이나 혈종, 장결핵,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등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증상과 진단법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장폐색이 오면 그 증상이 극렬한 경우가 많은데요. 극심한 복통, 오심구토, 또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이 매우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또 고형의 장 내용물은 막혀서 내려가지 못하고 수분만 내려가면서 소량의 물설사를 하거나 아예 배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진단은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장폐색이 지속되는 경우는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 또 저혈압, 탈수, 복막염 등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될 수도 있고, 암 환자분들의 경우는 이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복강내 수술의 기왕력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장폐색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장폐색을 예방할 수 있는 한약 처방과 양생기공요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시간인데요. 자, 우선 한약 처방인데 장폐색에 한약을 쓰는 것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암 수술을 하시는 의사분들이 이제 장폐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는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처방은 많은 분들이 장폐색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이미 투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한약을 처방해서 장폐색을 예방한다는 건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일본에는 한의사 제도가 없는 대신에 의사 선생님들의 상당수가 한약을 쓰고 있죠. 자,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환의 치료에 아주 폭넓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양방적인 처치나 치료가 가진 한계를 이 한의학적인 치료법을 병행해서 그 효과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개인적으로 참 부러운 부분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연구는 도쿄대학 의과대학원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복부 수술 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인 유착성 소장폐색 환자에 대한 후양적 관찰 연구였습니다. 유착성 소장폐색 환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장관 감압이라고 하는 치료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환자분들 중 한 그룹은 대건중탕이라고 하는 한약 처방을 장관 감압법과 병행해서 치료를 했고, 또 다른 한 군은 한약 사용 없이 장관 감압법만 쓴 상태에서 이 두 그룹의 경과를 비교 관찰한 겁니다. 장관 감압과 함께 대건중탕을 사용한 환자는 총 453명이었고요. 장관 감압만 사용한 환자는 1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관 감압 치료만 한 그룹에 비해 대건중탕을 함께 처방한 그룹에서 장관 감압 치료 성공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2차 수술이 필요했던 경우는 대건중탕 비사용 그룹이 사용 그룹보다 더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관 감압을 시행한 기간은 대건중탕을 사용한 그룹에서 현저하게 짧았고 결과적으로 퇴원 기간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대건중탕은요, 소화관 운동의 촉진, 그리고 장관의 혈류 증가 작용, 소화관 호르몬 분비 촉진 등의 효과가 임상적으로 확인된 처방이죠. 자, 이런 공고로 연구에도 아마 사용이 되었을 건데요. 소화기암으로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에게 장폐색의 예방은 물론이고 수술 후에 합병증 방지,
그리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게 하나 더 있었죠? 안복행법? 안복행법은 한방재활학과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로 그 효과는 이미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검증이 된 치료법입니다. 안복행법이라는 이제 글자 의미를 보면요. 배를 눌러주는 누를 안을 써서 특별한 방법이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배를 편하게 해준다는 의미의 안복행법, 편안한 안자를 써서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해보면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방송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방법인데요. 자, 변비가 너무 심해서 약을 복용해도 배변이 수월치 않은 분이 이 안복행법을 하고 나서 약 없이도 바로 배변을 하게 되는 경우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자, 만성적인 복통으로 항상 배가 편하지 않은 분들도 규칙적으로 안복행법을 하면서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곤 했었습니다. 물론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기계적 장폐색의 경우는 힘들겠지만 장의 운동이 저하돼서 발생하는 마비성 장폐색에는 이 안복행법의 시행이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죠. 자,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법을 좀 확실하게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안복행법을 하실 때는 누워서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복벽이나 복부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효과적인 자극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반듯하게 누워서 무릎을 세워줍니다. 양 손바닥을 비벼서 손이 따뜻해질 정도로 마찰을 합니다. 따뜻해진 손바닥을 배에 대주고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20에서 30회 정도 꾹 눌러서 회전시킵니다. 이때 옷 위로 하셔도 되지만 피부 위에 직접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양손을 T자 모양으로 모아서 배꼽 주변의 가상의 점들을 지긋하게 눌러줍니다. 눌러주는 것은 오른쪽 아래 부분에서부터 오른쪽 위, 중간, 왼쪽 위, 다시 왼쪽 아래 방향으로 눌러줍니다. 한 곳을 7초에서 10초 정도 눌러주며 숨을 내쉬면서 약간 아플 정도로 끝까지 눌러줍니다. 두세 바퀴 정도 이 과정을 반복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양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하고 앞에서 했던 방법대로 손바닥으로 20 내지 30회 정도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해줍니다. 간단한 처방 구성으로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대건중탕 한약 처방, 그리고 손쉽게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안복행법, 여기에 침치료나 운동요법 등이 병행되면 금상첨화겠죠. 자, 복강 내 수술 후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장폐색, 그 위험성이 있는 한우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예방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신현택 원장님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